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물타기 다들 하시죠? 내 철칙은 절대 물 안 탑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식하시면은 물타기라는 걸 해요. 물타기가 첫 매수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낮은 가격에서도 본절의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주식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타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잘못되게 만들고 그릇되게 만드는 잘못된 매수 습관인데,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 물타기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타기도 이제 고수가 하는 물타기와 주식 초보자가 하는 물타기가 다르고 개념적인 거에서부터 뭐 실제 실전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타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타기는 뭐냐? 매수입니다. 물타기는 조금 은어적으로 또는 비아냥 요소로 아니면은 때로는 이게 고유 명사처럼 사용돼요, 주식 투자 시장에서. 근데 또 비슷한 말인 듯 다른 말은 추가 매수, 아니면은 분할 매수, 아니면은 평단을 낮추기 위한 매수, 저점 매수, 기타 등등 매수와 관련된 모든 행동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물타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매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매수는 내 비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비중이 플러스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100주가 있었는데 내가 추가로 10주를 사게 되면은 110주가 되잖아요. 거기서 또 10주를 물 탔어요? 그러면은 120주가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내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점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럼 물타기는 이 행위가 문제냐? 아니에요. 물타기는 이 행위를 연속적으로 했었을 때 끝없이 플러스가 돼서 이게 1000이 될지 만이 될지 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물타기를 하게 되면 내 돈은 유한한데, 물타기를 끝없이 하게 되면은 이 비중이 무한하게 늘어나게 되고, 요 부분, 즉 내 자금이 결국엔 고갈되는 상황, 요 상황을 잘 컨트롤하는 게 물타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에는 비중을 컨트롤한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내 돈은 유한하니까, 무한대로 물타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보자는 이제 늘어나는 그 비중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계속 물을 타는 거고, 고수는 그거를 잘 컨트롤한다, 이렇게 또 간단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종목명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파동을 보이고 있죠. 제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가 찔끔 올랐다, 다시 하락했다 찔끔 올랐다, 하락했다 찔끔 올랐다, 다시 쭉 하락하는 이러한 파동에서 초보자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시원하게 올라준 상승 흐름이 없었으니까 어려워하고, 요럴 때 보통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비중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1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특정 뭐 2000만원이 됐다가 더 이상 돈 없는데, 여기다가 이 종목에 돈 못 주는데 하면서 그냥 멈춰버리고 기도하게 되고, 요런 수순 때문에 물타기는 위험하다,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도 그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저는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수 행위를 하는 거고, 매수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중이 끝없이 높아지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행위를 같이 병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 행위를 같이 조금씩만 섞어줘도 비중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주면서 매도를 해주면서 물타기를 계속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한한 자금 안에서도 물타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는 매도를 어떻게 섞어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똑같은 파동 안에서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물타기를 어떤 사람들은 정말 뒤가 없이 해요. 영혼까지 끌어와서 쇼부 보듯이 끝장내듯이 들이받거든요. 일단 그런 매수는 절대 잘못된 매수. 왜 잘못됐는지는 너무 명확하고 너무 단순해요. 뒤가 없잖아요. 오르면 대박,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전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라면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도 섞어줬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수 하는 요 템포와 비중을 좀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포인트라던가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뭐 아시잖아요, 어님도 이렇게 떨어지는 요 초기 뭐 요런 때에 이런 때 이제 반등 약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럴 때 막 물타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단이 여기까지 안 만들어졌겠죠. 그래갖고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계속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도 뭐 여기는 뭐 지지가 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런 때 막 물타기하고 그러다가 초반에 여기서 이제 물탈 거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데서도 여전히 마이너스니까는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계속 이걸 하락 파동을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거를 다 이렇게 쓸까를 생각해보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이거 좀 빨리 탈출이든 뭐 수익이든 뭐든 간에 빨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쫙 가버리는 건데, 일단 어니님이 이거를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거만 해도 이거 거의 1년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까지 이 마이너스 되는 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빨리 물타버리고 손절하는 게 낫지 않아?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네, 명확하게 그 부분을 교정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이렇게 하고 손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종목을 잘못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얘기 나중에 조금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두 번째로 또 궁금한 부분이 이거 자주 남겨주시는 건데, 저희 채널에서 리밸런싱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니까 리밸런싱 배워서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게 떨어져 있을 때 사고 반등했을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팔았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막 더 올라간다던가 샀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더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거를 맞으면은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이 정말 무슨 단골처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단골처럼 나오는데 제가 일단 담백하게 답변 드리면 그게 주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케이스 현상이자 그게 경험치 차이다. 결론은 조금 못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그려주신 것처럼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여기는 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매도하고 이런 식의 흐름은 얼마든지 어니님은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 바닥을 귀신같이 잡고 꼭대기를 귀신같이 잡아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요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저도 못해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상황을 붙여서 만들어 가는 건 얼마든지 돼요. 대응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풀어가 보고 싶은 숙제인데 이런 케이스나 현상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걸 설명은 하기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아까 미뤄뒀던 질문,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면은 이걸 하지 말고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 얘기도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주식은 종목 선정이지. 봐라, 어니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리 몰타서 나오고 싶었던 이 분이라면은 왜 이 종목을 하면 안 됐는지랑,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종목을 해야 됐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관점 차이는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결국엔 종목 선정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종목 선정 잘하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요 부분에는 동의를 하진 못합니다. 종목 선정 아무리 잘해도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거를 해결할 줄은 알아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저도 어니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요 부분은 그래서 넘어가고, 이 분이 왜 종목 선정을 잘못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빨리를 원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종목 선정에서 선택은 할 수 있어요. 파동이나 이런 흐름 사이클이 이런 변동성이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일단 종목이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빨리 뛰는 종목들이 안에서 선정을 해야지. 이거는 이미 굉장히 느린 종목인데 여기서 갑자기 내가 선택한 이후에 빨라지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시합장을 잘못 선택했다 요 정도 의견이에요. 그래서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
이런 의견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말을 했지만 대부분 아마 이런 심리 상태인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를 한다던가 막 고점에서 막 수급 몰려있는 그런 신고가 종목을 한다던가 그럴 텐데 그런 종목들이 막 오르지는 않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또 막 이런 똑같은 패턴을 하다가 크게 물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종목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한번 다른 케이스로 한번 볼까요? 자, 분봉에서 빠른 종목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라리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파동들 보여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 변화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부분에서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빠르면은 정말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니 내가 이 정도 빠름을 감당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아까 같은 파동의 종목을 골랐더니 이거는 너무 느리고 내가 원하는 건 딱 이 중간인데 이 중간 어떤 게 없나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 속도를 시장이 나한테 맞춰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이야기예요. 정말 빠른 걸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이 빠른 거를 다룰 수 있게 이쪽으로 가줘야 되고요. 그럴 환경이나 그럴 상황이나 그럴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느리게 해 나가지만 느린 것 중에 그나마 빠른 것들을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소화하고 점점 속도를 붙여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타기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빨리 수익 내고 싶어서 그래서 조급하게 추가 매수를 무리하게 하다가 비중을 너무 확대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오는 하락 사이클을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언니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기술적인 것들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빨리라는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빨리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건데 여러분들 그 하루 이틀도 길잖아요. 일주일도 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이 종목으로 내가 의미 없는 손실을 안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아까 봤었던 이런 흐름을 맞는다 한들 물론 여기서 수익 마감은 안 될 수 있겠지만 훌륭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있을 상승 사이클을 대비해서 포지션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1년 동안 지금 나 여기서 시작했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고수의 솔루션일 수 있습니까? 라고 여전히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좀 마지막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걸 예제로 말씀드려서 그렇고 실제 균형이나 처음부터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맞았는데요 라는 게 당연히 고수도 이런 상황 만날 수 있겠지만 그게 초보자들이 만나는 빈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파동은 그래도 어려운 파동 중에 하나를 이야기 드린 거지 어니스님한테 배워서 매매하게 되면은 매번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파동을 해결할 수 있으면요. 이것보다 쉬운 파동들은 훨씬 더 쉽게 해결을 보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훨씬 더 담백하게 수익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잡으면서 이것보다 하위 레벨의 개념 그런 것들은 대응하는데 훨씬 더 쉽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주식이 이런 흐름을 맞는 게 아니다. 이런 흐름을 안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흐름을 맞게 되거든요. 누구라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마이너스 50% 70% 돼갖고 그냥 손 빨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 가느냐 그게 이제 고수하수의 차이고 그리고 이거 별개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른 데서 수익 나고 잘 원활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거 하나를 커버시킨다면 마이너스를 커버시켜서 얘가 월등히 크다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는 소위 말하는 계좌 관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계좌 관리를 통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식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플러스를 만들어내려면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런 그 매수 습관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타기라는 그거가 이기는 방식으로 여기에 모든 상황들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타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솔직하게 더 말하면 저희는 물타기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원희님이 초반에 말했듯이 모든 매수 행위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물타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타기 할 거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저희 용어로는 리밸런싱이라는 뭐 그냥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밸런스를 다시 잡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관련해서 매우 깊게 다룬 것들도 있고 더 쉬운 개념으로 설명드린 것도 있고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알려드린 것도 있고 서식을 막 작성하면서 계산까지 해가면서 정확하게 리밸런싱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린 것들도 있으니 예전 영상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원희님이 좀 약간 되게 아픈 얘기를 했잖아요. 잘 할 줄 알아야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잘 할 줄 알아야.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매도를 하고 이런 적절한 모습을 그려내는 거거든요. 이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리듬에 올바로 몸을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단순히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을 알아서 아싸 오늘부터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주식이란 거를 접근해서 배우고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채워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해 두시고요. 예전 영상에도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예전 것까지 같이 보시면은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직접적으로 원희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원희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투자 공간도 하고 있거든요. 운영 중인데 거기 오시면은 이거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따라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하락하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계좌 관리를 올바로 된 물타기로 계좌 관리를 하는 방법을 직접 해보면서 배워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수익이 만들어지겠죠.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설명란에 나오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운영 중인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가 있고 그 카페에 공지해 놓은 클럽, 투자 클럽 가입 공지 안내 보시면은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들쑥날쑥 어렵죠. 근데 힘내시고 다 길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지션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되게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이니까 저희 통해서 그 좋은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 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려 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